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역시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고 우리 국방부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2인자 혹은 실권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불경죄로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요. 그 상식을 깨고 초고속 승진으로 원수 자리를 꿰찬 인물들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10월 5일 김정은 주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노동신문이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의 공동결정에 따라 리병철과 박정천에게 인민군 최고 군사 칭호인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에서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계급인 원수는 지난 2016년 은퇴한 원로인 김영춘 당 중앙군사위 군사부장, 현철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게 수여된 이후에 4년 만에 진급자가 나온 계급으로 현역 1선에 있는 간부에게 원수 칭호가 부여된 것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진급 결정에서 정찰총국장 림광일 상장과 중부전선의 제2군 단장을 맡고 있던 박두섭 상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켰고 리병철의 측근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김정식 중장, 박정천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박광주 중장을 상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2인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숙청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었는데요. 쿠데타 이야기까지 나온 리병철이 본인이 원수가 된 것은 물론 측근까지 대장 계급을 주는 것을 보면 북한의 권력 구도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 제가 지난번에 리병철이 권력을 잡은 것 같다. 쿠데타 또는 쿠데타에 준하는 어떤 상황으로 리병철이 권력을 잡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을 했었어요.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쿠데타 또는 쿠데타에 준하는, 그래서 권력 교체, 뭔가 북한에 지금 권력의 변혁이 있는 것 같다. 백두혈통이 제대로 된 그 김정일 시대처럼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요지였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김정일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는 자기 아버지를 사실은 밀어내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그런 김정일조차도 1995년에 리얼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수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는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는 원수 칭호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리얼설은 워낙 나이가 많고 아버지와 같이 빨치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오늘까지 하면 총 4명이 원수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진급했던 김영춘 그리고 현철의 이런 사람들은 또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는 입장에서 현직 권력을 뺏는 대신 원수 계급이라고 하는 명예를 준 것이죠. 그래서 숙청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껄끄럽고 워낙 또 나이가 많고 하니까 자신이 부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현역에서 밀어내면서 자리를 주지 않고 밀어내면서 그 대신 원수 계급을 준 거예요. 예우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김영춘은 죽었고 현철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리병철이나 박정천 지금 현역이에요. 현역이고 과거에 차수로 진급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나이도 그만큼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수도 아니고 원수로 지금 임명을 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황병서가 2인자다. 최룡해가 2인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리병철이가 권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병철은 오히려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진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병철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들어봤습니까?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그만큼 초고속으로 지금 성장을 한 사람인데, 과연 리병철이 또 포병 전문가인 포병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한군에서도 포병이 주력
병종은 아니죠. 그런 포병 출신이었던 박정천이 이렇게 원수로 둘이가 동시에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안이 결코 정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권력의 분할 또는 집단 지도 체제 또는 권력의 교체, 이런 변화가 북한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 백두혈통이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습체제, 이 세습체제 때문에 사실은 이 인권 말살, 탄압, 독재,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세습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정보가 들어오면 세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는 뭐 리병철이든 박정천이든 누구든지 간에, 최부일이든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이 김씨 일가가 아닌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리병철이가 모쪼록 뭐 어떤 인물인지 또 악한 인물인지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정은이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 인간 됨됨이를 떠나서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뭔가 이렇게 리병철로 또는 박정천으로 권력이 변화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보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뒤에 장병들의 불법 사이버 도박이 급증해서 통제 불능 상태까지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군대를 어디까지 무너뜨리는 것인지 분통이 터지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4월 장병들의 일과 후 영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에 장병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885건으로 육군 743건, 해군 24건, 공군 14건, 해병대 49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도박 액수는 34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도박 금액은 3,900만 원이었는데요.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7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 도박에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이버 도박 확산 등 부작용을 보고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사용 승인 시간 축소, 도박 예방 교육 강화 지시 정도만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적발된 건수가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부대에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불법 사이버 도박 건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군 당국의 방치 속에 아직 사회에 나와보지도 못한 우리 장병들이 불법 도박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군의 사기와 기강도 엉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정말 한심하죠. 휴대전화, 뭐 사실 이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공포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전 정부 때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저희 분과에서 이 휴대전화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설문조사까지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표본의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등병과 1병들은 휴대전화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상병과 병장 계급들은 휴대전화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율이 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냐?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째, 나 곧 제대할 건데 이제 이런 거 있고, 둘째는 이 정도 군생활을 해보니까 사실 이 휴대전화 가지고 보안사고 일으켜질 그런 사안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또는 시야, 안목 이런 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병, 병장 쪽으로 올라가면은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율이 그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2명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큰애는 군대를 갔다 왔고 작은애는 불과 다음 주 월요일 날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큰애는 휴대전화 쓰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군에 제대한 지 지금 1년 됐는데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애는 지금 이제 군에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없으면 꼭 죽는 것처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기의 고립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박을 하고 그 도박을 근절하지 못하고 지금 영창도 없어졌죠. 군기기억도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박 방지 예방 교육 좀 이수하고 이게 끝이다 이겁니다. 평균 3,900만 원이면 이 중에는 억대 도박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박을 하냐? 스포츠 토토. 그런데 이 정식 스포츠 토토는 배당금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불법 도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토토를 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이 스코어 맞춰야 되고 잠 안 자고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자면은 내가 그런 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뭐 일과 중에도 축구가 어떻게 됐는지, 야구가 어떻게 됐는지 오직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MLB 야구는 일과 중에 하지 않습니까? 뭐 LA 다저스는 이겼는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임무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적발된 건수라 이겁니다. 적발된 건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 현역 병사들이 이런 불법 사이버 도박에 만연되어 있는지 정말 참 걱정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해병대가 49건, 공군이 14건, 해군이 24건 이런 식으로 해병대가 상대적으로 해군 공군보다 많아요. 그럼 해병대는 형편없는 군대냐? 저는 그게 아니고 공군과 해군이 느슨하게 단속을 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공군 같은 경우도 병사들 대단히 많습니다. 비행단에도 병사들이 있고 그리고 방공포 부대에 병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공군의 사례가 14건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공군 장교들이 또는 간부들이 제대로 단속 안 해서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문제는 이게 시범 운영 기간 중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전면적인 허용을 미뤄야죠. 그리고 보완을 해야죠. 적절한 보완 대책 없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는 가버렸다. 저는 그런 사람들 다시 불러내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망친 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분하네요. 그런데 정경두가 저지른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TV를 켜고 채널을 바꾸는 등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AI 스피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군이 각급 부대에 무려 48,000여 대의 AI 스피커를 보급했고 여기에 미 정부가 금지한 화웨이 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정보 유출과 스파이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을 금지한 화웨이의 칩셋이 탑재된 AI 스피커가 우리 군 부대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TV조선이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장병 생활관 등에 48,100개의 AI 스피커를 보급했는데요. 이 장비에는 하이실리콘이라는 화웨이 자회사, 정확히는 스파이 행위로 인해서 미국 국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회사의 칩이 백도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의 관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우리 군 부대에 이런 장비가 무려 48,100개나 보급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미디어 처리 전용 칩셋만으로는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해서 정보 탈취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거다. 몰래 정보를 수집해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칩셋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 라면서 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군 생활관에 AI 스피커라는 물건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이 그렇게 우려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그런 장비를 군부대에 대량으로 깔아놓은 국방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TV에서 선전 CF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리아 뭐 해줘, 또 뭐 하이진이 뭐 해줘,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KT니까 하이진이, 기가진이라는 건데 이 스피커가 TV 옆에 있고 이 스피커에다가 뭐라고 하지? 진이야 뭐 TV 틀어줘, 진이야 넷플릭스 영화 틀어줘, 진이야 걸그룹 음악 틀어줘, 유튜브 틀어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TV가 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군 생활 하실 때 생활했던 그 내무반, 지금은 생활실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실하고 지금 우리 군부대의 생활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한 개 소대 또는 어떤 경우에 한 개 중대가 침상형으로 생겨서 쭉 이 마루 같은 데서
매트리스 깔고 쫙 수십 명이 누워있는 그런 내무반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요즘은 최대 10명입니다. 한 개 분대가 생활해요. 그래서 10명이 그냥 각자 독립적인 침대, 2층 침대도 아니에요. 1층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각각의 큰 어떤 사물함, 예전에는 관물대라고 했는데 그 사물함 크고 캐비넷이죠. 그리고 이제 1인용 침대가 다 놓여져 있는 그냥 10인용 방이에요. 그런 방에 또 요즘은 선후배도 없어요. 그냥 동기끼리 다 생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들어가면 아주 자유로워요. 예전에는 뭐 최고고참이 리모컨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리모컨 틀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전부 동기끼리 생활실에 있기 때문에 리모컨의 뭐 권력 이런 것도 없어요. 뭐 합의해서 야 이거 보자 하면 그거 틀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기가진이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주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8,100개나 왜 군에 납품돼야 되는지 저는 첫째 여기에 비리가 들어갔을 수 있다. 로비가 들어갔을 수 있다. KT가 도대체 무슨 로비를 했길래 이 48,100개의 수십만 원짜리 AI 스피커가 우리 군대에 들어갔을까요? 이 48,100개 이게 주로 이제 여러분들 통신사하고 뭐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36개월 약정해가지고 분납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이 20살, 21살 때 젊은이들이 그 리모컨 친구들끼리 이제 뭐 고참 선후배도 없어요. 지금 내무반 안에는. 그냥 동기들끼리입니다. 동기들끼리 야 이거 틀자 저거 틀자 해서 리모컨 하면 되지. 가서 옛날처럼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야 뭐 기가진이 이거 틀어줘. 이게 20만 원씩 주고 우리가 매달 국방 예산에서 이 사용료를 주고 48,100개나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도대체 무슨 로비가 들어갔는지 이거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 이 스피커가 대량으로 깔린 게 바로 2019년입니다. 2019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화웨이 문제가 정말 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를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지난 작년 여름 무렵에 국회에서도 이 정당 저 정당 또 이 국회의원별로 뭐 어마어마하게 화웨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대책, 경제적인 대책, 기술적인 대책,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으로 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신인균 국방TV에서도 역시 이 화웨이에 대한 분석해서 뭐 조회수 100만 조회 넘고 어마어마했었죠. 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했고 화웨이와 거래를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에 화웨이 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라고 하던 그런 경고가 막 날아오던 그 시기에 이렇게 화웨이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 스피커, AI 스피커를 전 내부반에 설치를 한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무슨 문제냐? 자, 말만 하면 여기서 지금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웨이가 이 칩셋에다가 아주 여러 개의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단어를 인식을 시켜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전, 훈련, 진지, 뭐 기동, 뭐 이런 것들. 자, 야, 뭐 우리 작전 이번에 뭐 하냐? 뭐 훈련 어떻게 하냐? 우리 진지 위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내무반 위치, 뭐 생활실 위치, 이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죠. 그게 뭐 구글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작전 계획상의 진지 위치는 정말로 보안 상황입니다. 그걸 알면 거기다 포격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딱 심어놓고, 그게 진지, 뭐 기동, 훈련, 뭐 이런 것들 딱 나오면은 바로 전송이 딱 돼서 중국으로 가게끔 해놓았을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분 뭐 지난 정부 때 사이버 학과를 고려대 만들면서 군하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문제가 없다. 그건 니들이 믿고 싶은 거다 그냥.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냐? 왜냐하면 이분은 뭐 이 사이버 보안의 최고 전문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KT 서버로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KT 서버에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대간첩 입법에 의해서 국가안전부로 다 전송이 될지 특정 알고리즘의 단어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이 2019년 누굽니까? 전경도 아닙니까? 휴대폰을 전면 문제가 있음에도 전면 보급해서 대한민국 군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허투루 날리면서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 집에 자기 돈으로 주고 산 진이 알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요. 안 샀을 겁니다 아마. 돈 아까우니까. 근데 국방 예산 내 거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우리 군사 보안 다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만들어 놓은 적용도 정말 다시 불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